흑백이식 계절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은 짜라는 건 그냥 젖은 거를 흙을 갖다가 아 그거에다가 아마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저기 스마트팜하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제가 가끔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은 손을 배지를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안에서 밑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밑에 거를 이렇게 꺼내서 뺀 다음에 쭉 짜서 EC하고 pH를 측정할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이게. 비커에다가 담아서. 아니 비커 안 돼. 너무 많으니까 네. 저기 종이컵 같은 거? 아 종이컵 아니고 저기 없네. 원통형으로 된 그 펜형으로 된 EC 측정기 있죠. 네. 8만 원짜리. 그게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 요게 딱 한 주먹 꺼내면 딱 그거 맞아요. 아, 그걸로 하면은 한 번 딱 측정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래서 그럼 그 EC 케이스. 작은 그게 네.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걸로 하시면 딱 맞아요. 그걸로 그냥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목표이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목표이실이라는 거는 저기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이시가 강광기 때 같은 경우는 3.5에서 4.0 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오이는 2.8에서 3.2 사이고, 그 다음에 약광기는 6에서 8이 이제 목표이시예요. 그 다음에 봄철 같은 경우는 4에서 5 정도, 4에서 5, 5.5, 6점까지가 봄, 가을철에 목표이시가 되겠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목표이시는 내가 공급하는 이시가 아니라는 거죠. 목표, 그 근권의 이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고연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고연경 중에서 여기 나온 자료는 그 WUR에서 나온, 그러니까 와겐의 WUR이라는 연구소에서 나온 그로단 안면 기준이에요. 근데 그로단 안면이 코이어 배지가 안면보다 목표이시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이어 배지가 안면 배지보다 목표이시가 높다 이게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많은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이시가 높다고 그래요. 이것들이요. 근데 하여튼 안면 기준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3.5, 4.0을 지금 만들고 싶어요. 내가 정식해놓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포수를 할 때 3.5로 포수를 하면은 처음부터 3.5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2.5를 주게 되면은 3.5로 안 올라가요. 왜냐면 식물이 물을 안 먹으니까 거의 한참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시를 채울 때, 목표 맞출 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포수할 때는 좀 높게 공급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목표시에 맞추려서 보통 3.0 이상을 권장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물을 잘 먹는 시기다 그러면은 나무가 좀 크다 그럴 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목표로 잡는 거는 저기 말씀드렸던 저 목표이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공급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공급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급한 양분과 배제의 양분 전혀 다르다고 지금들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시를 낮게 있다 높게 공급한다는데 실제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처음에 높게 공급하고 중간에 낮춰요. 왜냐면 물을 많이 먹으면 2.5로 공급해도 내가 5.0, 6.0을 만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식물이 작아서 물을 안 먹을 때는 내가 원하는 목표이시를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오늘도 저기 어디 갔다 보니까 자꾸 뭐 비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처방전 아무 필요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무 필요 없어. 처방전은 피지백을 쓰든 한국 원시액을 쓰든 이시하고 함수만 맞추면은 식물이 알아서 잘 먹죠. 그 이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뭐라고 하죠? 적정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만 들어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 원시액을 쓰든 뭐 한국 원시액을 쓰든 서울시립대학을 쓰든 우리가 이시를 맞춰버리면은 거의 맞아요. 그것들은 이시하고 저것만 맞추면 함수만 맞추면. 그리고 저희 이번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 메론 농사 실패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 배지를 말려서. 우리가 이제 걔는 이제 네트 형성한다고 배지를 말렸더라고요. 절대로 안 그래요. 네트 형성될 때도 이시는 말이죠. 함수율은 65, 7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커져요, 이게. 올해 그걸 잠깐 봤는데 네. 아직 내 한참 할 때 물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커질 때,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배지의 함수율이 고온기 때는 70에서 75% 정도 나와줘야 이게 크는데 문제. 그러니까 2% 가는 물이 있고 과일로 가는 물이 있잖아요. 그 과일로 가는 물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거 물을 못 채워주면 과일이 안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론이, 그러니까 박과장목이 오이랑 메론이 토마토 대비 한 20% 물을 더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물을 더 먹으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저희 과채연구소 있을 때 보면 메론 쭉 심어놨었거든요. 저희 토마토 심을 때 같이 심어놨는데 메론 배지가 훨씬 먼저 말라. 그래서 제가 드리퍼를 한 개 더 꼽았어요. 거기다. 토마토를 4포기 심고 4개 꼽았으면은 메론 4포기 심고 5개 꼽아놨어요. 물 더 주려고. 그래서 20%는 그러니까 물만 채워주면은 과일이 크는데 별 문제 없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그 양액계 프로테이지를 100에 100cc 아니고 100에 120cc. 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쪽 만약에 구역을 나눌 수 있다면은 메론 구역 물을 한번 20% 정도 더 주게 해야 되고 네. 물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드리프하는 돋구면 되고 왜냐면은 뽑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아니요 꼭 우리가 하나 더 메론 싶을 때 하나 더 꼽아야 돼 어쩔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심으려면. 근데 거기는 고추랑 같이 심어놔갖고 반은 고추 반은 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론을 더 심을 수밖에 메론에 드리프를 더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거만 구역 나라면 120% 정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20%더 줘야 돼. 최소 20%. 그리고 20%더 줬는데도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까 20%더 줬는데 진짜 배지가 70% 나오냐 안 나오는지는 무게 체크해봐야지. 안 그러면 또 실수할 수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무게만 들어보고 물 보이는 것만 확인하면은 문제 없어요. 기본은 웬만큼 다 해요. 기본. 요즘 이제 고온기인데 예.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불 끄요. 저희 그러면 꺼요. 그런 양액기를 수동으로 돌려요. 배지가 조금 말랐는데 체에 그 배액을 집어넣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흐리고 비 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끈다. 그리고 무게를 한번 들어봐요 낮에. 네. 근데 함수율 변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수율 변화가 물이 이제 물을 많이 먹었다. 왠지 모르지만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수동으로 물을 주시는 거고 만약에 점심 때 갔는데 배지가 그래도 무거워 그러면은 못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양의 그 비가 오거나 이런 날에는 수동으로 돌리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돌려놓고 배지 함수율을 직접 배지를 들어봐서 점심 때쯤 돼서 배지가 들어보면 70% 60% 대충 짐작이 가거든요. 60% 물을 안 줘도 돼요. 70% 당연히 물 안 줘도 되죠. 50% 정도면 요즘 같은 온도라고 하면 물을 한번 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예 안 주는 건 안 되고. 아니요 안 줄 수도 있어요. 60% 70%줄 필요가 없죠. 무거우니까 물 주면 습해봐죠. 네. 그러니까 들어봐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후배가 동부팜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 물어봤어요. 물 줬냐 그랬더니 무거워서 물 안 줬다고 하더라고. 무거우면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도 동부팜도 얘기 들어보니까 딱 비 오면 수동으로 돌려버린대요. 일사령 제어해도 어차피 안 들어가는데 아, 불구하고. 예, 수동으로 돌려버리고 아니요 일사제어에도 잔여 광량 들어오거든요. 문제는 비 오면 문을 닫잖아요. 네. 그래서 습도가 높아서 거의 물을 안 먹어버려요. 예. 이해가 되시죠? 같은 광량보다 물을 덜 먹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러니까 끈다는 거보다는 정지시켜놓고 수동으로 돌려놓고 나서 그 체크해봐갖고 물을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동 제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팸만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목표일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굉장히 높아요 목표일시가. 보통 우리가 약 방광기 때도 3.5, 4.0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이것들이. 그리고 제가 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요거는 볼 거 없어요. 옛날 자료라 제가 이거 일본식 자료거든요. 이거 지웠었는데 안 지워갖고 요거 지금 예전 방식과 지금 방식 있잖아요. 예전 방식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1.5 뭐 관리하다가 2.5로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정식 초기에 거의 3.0으로 집어넣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도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동양계 유럽계 없어요. 다 유럽계예요. 핑크가 어떻게 우리나라 일본이 언제부터 토마토 먹었다고 동양계가 있어요. 다 유럽에서 건너온 거죠. 그래서 유럽도 핑크계 먹어요. 근데 핑크계용 양액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양액을 만들지 똑같은 토마토, 그러니까 걔들 뭐 네덜란드 원시액을 보든 벨기액을 보든 고로단 양액을 보든 기본은 토마토 양액이지 방울토마토, 레드계 핑크 이런 양액 없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연구가 훨씬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굳이 그거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핑크계가 오히려 이시를 좀 높게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드계를 2.0으로 관리한다고 하면은 핑크계는 2.5 이상 관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핑크가 예민한 거지 이시를 낮게 관리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시를 높게 관리해야 예민한 품종들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민한 뜻은요. 비료를 한 번에 빡쭉 빨아먹고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이게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시를 차라리 높게 관리해버리면은 얘가 일정 부분만 제어가 쉬워요. 그러니까 낮게 공급하잖아요. 물을 확 빨아들이거든요. 그럼 대가 확 굵어졌다가 확 가늘어 반복을 하는데 근권이시를 차라리 높게 관리하면은 적정 경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방부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식 상황이에요.
이씨를 낮게 놨을 때 과반부가 나요? 높게 놨을 때 과반부가 나요? 어느 시기? 보통 아무 때나. 보통 낮았을 때가 과반부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씨를 여기서 그럼 핑크계하고 레드계하고 비교해 볼게요. 누가 과반부가 잘 나요? 핑크계가 많이 나죠, 과반부가요.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그 꼬꼬 같은 경우 다 핑크계 과반부 나잖아요, 걔들 툭하면. 그 왜 그러냐면은 핑크계들이 더 예민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높게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핑크계 레드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지금 보면은 지금 큰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정확하게 레드계도 없고 정확하게 핑크계도 없어요. 다 섞여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 보면은 레드계가 뭐 예를 들어서 90% 핑크가 10% 섞인 걸 수도 있고, 핑크가 뭐 20에 레드가 80이 섞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뭐 도끼와 같이 이제 약간 그런 놈들이 조금 레드계 핑크에 많이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놈들을 이씨를 낮게 관리하면 대가 막 이만해지거든요. 그리고 과일이 다 찌글찌글해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옛날보다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외적 상황은 뭐냐면은 이건 양분 공급 방식이고, 하나 이제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7월 초에 심어갖고 예를 들어서 9월에 수확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근권을 낮추고 싶다. 그때는요, 100을 한 50%씩 빼니까 그때는 이씨를 2.0, 2.5 이하로 공급해도 돼요. 왜? 비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각수로 준 거잖아요. 그때는. 그때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100을 20, 30% 뺀다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2.5 이하로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그로단이든 아니면은 뭐 와게니겐에서 나온 자료든 벨기에에서 나온 자료든 간에 보통 웬만한 최하를 2.5로 공급을 하게 돼 있고 위를 상한선 3.5 사이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미 국제 기준은 2.5에서 3.5 사이가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뜻이 돼요. 우리가 특별히 그걸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배양액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율하고 근권 EC하고 그다음 하나 더 나가면 pH도 100 pH예요. 100 pH 얼마가 정상이라 했어요, 지난주에? 5.0에서 7.0이 정상이고 6.5가 넘어가면 액상초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를 더, 그러니까 질산암모늄이나 인산암모늄 넣어서 근권 pH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간다고 했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또 하다가 살짝 이제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여기서 하나가 여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미진하게 한 것 같아갖고, 여기서 이씨가 높다 낮다는 경우는요, 기준보다 높고 낮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씨가 6이에요. 높아야 낮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모르죠. 기준이 없어요. 이씨가 6이라는 얘기는 강광이냐 약광이냐 식물의 초세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높다는 얘기는 지금 광 조건과 식물의 초세보다 높을 때 얘기해요. 밑에 거는 지금의 광 조건과 초세에 비해서 낮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지금 뭐가 있어요? 높을 때는 내가 목표, 그러니까 현재 기준보다 관리돼야 될 이씨보다 높다고 하면 뿌리의 병은 오히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관리해야 될 이씨보다 낮으면은 근권의 병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인식했어요. 제가 뿌리 병 갖고 얘기하려고. 왜냐면 딴 거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볼게요. 겨울철에 보통 6에서 8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씨가 만약에 4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지금 겨울철 광량이 지금 한 하루 누적 광량이 한 300줄, 400줄밖에 안 되고 순간 최대 광량이 3,400W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씨가 얼마야 돼요? 6에서 8이 목표가 되죠. 근데 근권 이씨가 5예요. 그러면은 이게 높냐 낮냐는 초대까지 확인해야 되지만 우리가 초대가 정상이라고 보면은 현재 이씨는 낮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뿌리의 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약광기 때 우리가 배액을 측정을 해서 아니면 근권의 배지의 그 이씨를 측정을 해갖고
내가 뿌리에 작년에 내가 예를 들어 수경재배 작년에 하는데 작년 잡기 때 잠깐만 있습니다. 예. 여기 왔어? 제가 뭐하다 갔죠? 그래서 이게 목표시라는 거는 현재 광량과 작물의 생육까지 확인한 다음에 목표시 정해진다는 거니까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가 8이라고 하면 높아요, 낮아요? 그것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8인데 이 8이가 한 45cm 돼요. 과일은 다 쭈글쭈글해요. 그 영양 생식된 영양생을 보라 그러면은 28도 현재 낮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뿌리가 썩을 확률이 증가한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재 생육이나 광량에 비해서 이 시가 낮을 때는 뿌리가 썩을 확률이 올라가고 높을 때는 뿌리가 안 썩는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약광기 때 뿌리를 높게 근권을 이씨를 높게 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시드름병이라든 이런 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볼게요. 겨울철에는 어때요? 이씨를 계절성이 높이죠. 여름철에 낮추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은 높이고, 온도가 높으면 낮추고, 그 다음에 광이 없으면은 높이고, 광이 많으면 낮춘다. 그래서 아까 저도 어떤 후배가 걔가 동부팜에서 근무하는 애거든요. 그러더라고. 야, 니네는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비 오는 날 꺼놓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끄게 되면 어떻게 이씨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그럼 일로 올라가면은 비가 오는 날 뿌리가 썩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겨울철을, 그러니까 여름철을 통과하지 않고 겨울을 통과하는 작경에서는 제일 위험이 뿌리에 병 오는 거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뿌리에 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씨를 높게 놓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낮게 놨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것들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배꼽성과 온다고 하는데 이씨가 높으면은 그거는 강광기 때 얘기예요. 약광기 때 배꼽성과 나올 일이 없어요, 이것들은. 뭐냐면 배꼽성과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잎과 과일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잎과 과일이 물을 갖고 경쟁하는데 잎으로 물이 많이 가면은 배꼽성과 나오고요.
과일로 충분히 가면 배꼽이 안 나오고 배꼽성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약광기 때 2% 물이 많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요. 광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우리가 과일까지 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꼽성가 나오는 시기 보세요. 언제 나와요? 나온 시기가 3월 말부터 우리가 6월까지 많이 나오죠. 12월, 1월, 2월 달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요. 거의 안 나오죠. 거의 나와봐야 뭐 조금 뭐 한두 개 나올까 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우리가 배꼽성가 때문에 12월, 1월, 2월 달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4, 5, 6월 달에 문제가 되지.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시의 문제가 아니라 광량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광량의 문제. 광량이 강할 때 오는 거지 이시가 높아서 온다는 거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광량이 센데 이시가 높으면 더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광량이 많을 때 이시를 높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시면 광량 쓸 때 얼마예요? 목표 이시가? 3.5에서 4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목표 이시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고 목표 이시는 실제로는 저기예요. 저기 근권 이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델타 이시 한번 얘기했었죠. 요거는 이제 봄철 얘기예요. 공급 이시가 2.0인데 근권 이시가 2.5다. 2.5 이하이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비상사태. 이제 응급 삥삥 돌아가고 있죠. 뭐예요? 공급 이시를 높여라라는 게 나오죠. 양의 공급을 늘려줘라. 뭐예요? 만약에 2.5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양분의 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되고 근권의 양분의 불균형이 오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해요. 봄철 얘기예요. 이것들요. 3.에서 3.0, 그러니까 1.5에 1.0, 1.5면 적정이라고 하고요. 1.5가 넘어가는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4월달,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점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5, 6월달은 어때요? 이게 맞겠죠? 5, 6월달 강이 많은 시기에는 100을 많이 빼니까 0.5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충분해요. 강광기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약광기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2.5가 아니라 여기가 얘가 만약에 3으로 공급했으면 여기가 4 해야 되고 4 이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2, 3이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3, 4가 높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데 나무의 모양을 봐야 되겠죠. 나무가 내가 공급 이시가 3인데 이시가 7인데도 불구하고 이파리가 막 40cm에 육박하고 있고 넘어가고 있고 잎이 넓고 대가 굵고 꽃이 잘 안 피고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 이시가 낮다고 하는 거죠. 현재.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이거 문제라기보다는 제일 이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적정한 이시라는 거는 나무의 상태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기점이 항상 현재 기점을 그러니까 내가 현재 근권 이시가 5인데 나무의 상태와 광량이 이보다 높게 관리하는 거고 이보다 낮게 관리하면 낮게 관리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목표가 7이다, 8이다. 있으면 있어요. 공권이 목표 이시는 있지만 거기에 도달했을 때 나무의 상태를 항상 확인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래서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누가 컨설턴트한테 12월 달에 이시가 7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했는데 높은 거예요 하면은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가세요, 이렇게. 왜 이시 7이 높은지 나쁜지는 점쟁이요? 나무 상태를 앞에 12월 달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광량 그때 알 수가 있어요? 12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요. 점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그건 말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요. 수경재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분이. 수경재배 교육을 받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그 점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책으로 보니까 뭐 공급 이시보다 얼마가 이시가 6이 넘어가면 안 좋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좋죠. 강광기 때는. 약광기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럽은 약광기 때 토마토 재배 네덜란드는요. 약광기 때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하나요? 안 해요. 걔들은 1월 달 2월 초에 정식을 해갖고 강광기 통과해서 12월 초에 끝나요. 거의 11월 말 12월 초 끝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적심하고 과일 크는 건 우리가 키운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새로 꽃이 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키운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겨울철에 꽃을 피우고 착과를 시키는데 걔네들은 겨울에 꽃을 피우고 착과를 안 시켜요. 걔네들은 이미 적심을 한 상태에서 과가 비대되는 게 11월 말에 끝나는 것이지 그 11월 달에 꽃을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이시와 우리들의 이시 개념이 우리는 극한적인 독권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터라는 헬레만이라는 애가 우리나라 컨설턴트로 자주 오는 데가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특히 할레만이라는 애가 한국에 한 30년 이상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걔가 하는 얘기가 자기네 네덜란드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겨울 재배를 더 잘할 수가 없다. 한국 사람이 훨씬 잘한다고 그래요. 훨씬 잘한다. 그냥 잘해 훨씬 잘한다. 우리가 150kg 따잖아요. 저기 어디야?
판판 같은데 동부팜이 150kg 당연히 땄거든요. 150kg 딴다고 하면 입이 최상한이에요. 그래도 절대로 못 따 이것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달 그 얘기는 요건 지금 언제 기준이다? 한 4월 기준이에요. 4월 기준이고 실제 겨울 때는 달라지고 여름에 또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건 다 지우고요. 실제로는 제가 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하시고 보통 2.5에서 3.5 사이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거 요거 하나 보시면은 이게 있다. 요거 지금 요거 하려다 말았었구나. 배진의 목표가 농도가 목표비가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작물이 물보다 양분을 더 많이 흡수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때는 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이 씨를 놀려줘가 농도를 높여줘서 우리가 목표치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배행률을 줄이는 것이 좋다. 배진의 목표가 목표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배진의 씨가 목표 높은 경우 이를 맞추기 위해서 맹물 또는 지나치게 낮은 농약의 공급을 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씨가 지금 9 정도 됐는데 보니까 나무 생육도 그렇고 광 조건도 보니까 이 씨를 한 6으로 떨어뜨리고 3을 떨어뜨리고 싶잖아요. 그때 이 씨를 3으로 주던 거를 1로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3으로 주는 걸 3으로 주되 아니면 2.5로 떨어뜨리되 어떻게 한다? 물량을 많이 줘서 배액을 해서 뺀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배액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또 컨설턴트 중에서 또 이 씨를 3으로 주던 거 1로 낮추라고 하면은 안녕히 가세요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양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공급할 때는 배액을 통해서 이시를 조절하는 거지 공급 이시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들을 계속.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목표치보다 이거 높은 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낮에 배액량을 높여서 이시를 떨어뜨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책에서 보면은 얘랑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배액 이시와 배진의 이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배진 이시가 근권 이시, 배액 이시보다 높아야 돼요. 이것들이요. 높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배액의 조균표를 보게 되면은 일단요. 델타 이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델타 이시가 0.8에서 1.5가 중간이고 3.0이라고 하면요. 보면은 초세가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면 어떻게 할까요? 강하면은 공급 이시를 어떻게 해요? 높이라는 거죠. 초세가 강하면 높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율을 낮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력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력이 약하고 지금 델타 C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급 C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고 함수율은 유지하고 보면 이게 델타 C가 여기라는 뜻은 뭐예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물은 잔뜩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이건 문제가 뭐가 있어요? 뿌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양분을 흡수하고 있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을 했는데 공급한 물과 나오는 배액량이 지나치게 많으면서 이 씨가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이것들이요. 이렇게 되면 배액률을 소량 소야로 공급하고 배액률을 낮추라는 거죠. 그 배액률 낮추라는 얘기 뭐예요? 이 씨를 높이라는 얘기, 낮추라는 얘기요? 높이라는 얘기죠. 뿌리 발달을 유도하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드문 경우인데 볼게요. 초세는 강한데 델타 C가 어때요? 차이가 크죠? 그럼 세력이 약해요? 강해야 돼요? 약해야 되는데 강해요. 그럼 어떻게 환경으로 관리한다고 돼 있죠? 환경 관리 어떻게 관리할까요? 주해가 온도 편차를 높이고 평균 온도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배양액을 조절하는 게 우리가 복합 환경 제어하는데 근권 환경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지상부 환경도 제어하잖아요. 우리가 델타 C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C가 3인데 근권 C가 8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이상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높이고 편차를 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겨울철이라고 생각해볼게요. 12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야간 온도를 13도, 15도 관리하고 이건 그대로 놔둬요. 근데 한낮의 환경 온도를 20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22도로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창이 덜 열리고 평균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 C가 클 때는 무리하게 델타 C를 더 벌리지 말고 그때는 환경을 조절해서 그것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요. 우리가 9가 넘어간다는 건 9가 넘어가도 문제가 있을까 말까는 문제는 안 생길 확률이 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때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환경을 변화시켰는데도 잎이 커. 그럼 어떻게 해요? 강한 저격을 해요. 그때도. 환경 변화, 요게 가로치고. 환경을 관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22, 3도로 저걸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력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잎을 따버린다는 거죠. 잎을 따면 제일 확실해요. 잎을 따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세력은 약한데 델타 E씨가 높아요. 그러면 어때요? E씨를 낮추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 E씨를 낮추고 함수율을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강해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여기서 뭐예요? 요 놈이죠. 요 놈. 요게 지금 요거 올 때가 있어요. 요거 언제 올까요? 요거 올 때가 있어요. 2월 말, 3월 초. 뿌리 나간 사람들. 2월 말 3월 초에 뿌리 나간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볼게요. 배행률 낮춰요, 높여요? 낮추라고 돼 있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할까요? 다들 세력이 약해지니까 물을 막 왕창 때려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 다 썩어버리죠. 뿌리 다 죽어요. 그러면은 세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2월 말에 발생하는 요거예요. 요거. 왜 이렇게 돼요? 겨울철에 근권이시 낮추고 뿌리가 약하게 만들고 과일은 잔뜩 달아놓은 상태에서 세력이 약한 상태가 돼버리니 이제 물을 늘려줘서 배액을 빼서 세력을 강하게 만든다고 세도에 어떤 컨설턴트가 그러고 다녀요. 제가 그거 들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건 뿌리가 나간 건데 뿌리 나간 상태에서 함수를 늘리면은 뿌리가 더 빨리 죽을 텐데 그러고 다니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 소량 소외 전략으로 배액을 빼지 않고 이시를 높이고 함수를 낮추라고 돼 있죠. 이거들요. 그리고 차광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하나표로 해서 이제 이 배액표 조견 표를 보게 되면 요 하나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대충 얘기가 나오죠. 이것들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뿌리가 나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주로 겨울철에 많아요. 12월, 1월 달에 많이 발생해요. 이때요. 특히 언제냐? 12월, 1월 달에 착과 못했을 때 엄청 세게 와요. 저기요. 착과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세력이 세지거든요. 그때 이 상태가 발생해요. 저기요. 드문 경우는 아니고 12월 달에 가끔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발생해요. 언제? 주로 이제 겨울철에서 강광기로 넘어가는 시점, 3월달 이제 그 시점에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 표에 대한 설명이 대충 됐죠, 이것들이요. 이것들이. 그다음 pH 같은 경우는 저희가 쭉 가는데 뿌리 분비물에 대한 거 얘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넘어가고요. 여기는 좀 넘어가고. 아까 이시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잘못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pH 여기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pH 보정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산이나 알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중탄산이 많다. 한 250 돼요. 그럼 pH를 내가 5점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말아야 될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목표를 6점으로 만들려고 했죠. 내가 중탄산을 250ppm이면 pH가 막 높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탄산 250ppm, 200ppm 넘는 거를 6.5, 5점으로 교정하려고 하면은 질산을 25리터 막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갈 때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때는 목표 교정 pH, 교정량을 약 6.3에서 6.5로 목표로 삼는다. 대신에 뭐 하면 돼요? 철은 전부 다 DDPH철, 그러니까 액상철로 전체 교체해버린다. 그때는. 그렇고 나서 우리가 목표를 6점으로 삼는다고 지금. 왜냐면 질산을 많이 넣으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질산을 많이 넣어서 pH를 억지로 5.8로 맞추잖아요. 근권 pH가 쭉 올라 7점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7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암모니아 처방을 늘려야 되죠. 암모니아 처방을 넣게 돼 또 pH가 올라가서 암모니아 처방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것이 잎이 타고 생장점이 타버려요. 암모니아장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질산을 뭐 20리터 이상 사용할 25리터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20리터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목표 pH를 얼마로 잡는다? 5.5, 5.8이 아니라 6.3, 6점으로 목표를 잡고 조정한다. 대신에 철은 액상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다 읽어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전체가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5점이나 5.5, 5.8이 좋다고 하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디서 생긴다? 근권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경재배에서의 미생물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배지가 습할수록 미생물이 많다, 뭐 수산수는 더 많다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미생물이 많은 배지와 토양 중에서 누가 미생물이 많을까요? 토양이 훨씬 많아요. 푸타리움균은 푸타리움 코이어 배지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토양이 많을까요? 토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경재배 미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토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코이어 배지에서 시드름병이 발생했다. 그거는 코이어에 푸타리움균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다? 배지가 습해져서 푸타리움이 붙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배지라는 것이 아무리 뭐해도 제가 배지 특성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게 미생물 중에서 역변균, 뭐 피티움, 뭐 파이토프토라, 뭐 푸타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또 이거 말고 아그로박테리움 라리오박터라는 흔히 말해서 이제 미친뿌리병을 일으키는 균이 있어요. 세균이거든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친뿌리병은요 수경재배에서만 발생해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에서 수경재배에서만 나와요. 토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 미친뿌리병이 수경에서 발생할까요? 균이 없어서 그래요. 배지 안에. 그러니까 아그로박테리움 라디오박터가 토양에서 우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배지에서 우점이 되면은 이들이 미친뿌리병이라고 하는 아주 뿌리를 과잉으로 발생하는 병을 만들거든요. 그게 병이에요. 뿌리가 많은 것도 병이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병을 발생시키는데 특이하게도 수경재배에서 발생하더라. 왜 수경이 발생하느냐? 균이 없어서. 토양보다는 아무리 뭐해도 수경재배가 균 수저가 적어요. 이것들이요. 어떻게 잘라요? 그거요? 그 후화산, 그러니까 과사수 약재 갖다가요 넣어주고 한 번에 방제가 안 돼요.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점차 줄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발생하잖아요. 나무가 잘 안 죽어요. 나무는 안 죽고 되게 잎만 크고 과일은 작아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과범무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범무 되면 어때? 이파리가 45cm예요. 대두께가 이만해요. 그럼 과일이 달릴까요? 작게 열리죠. 잘 안 걸려. 그래서 잎농사 한다고 하죠. 그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유해 미생물보다 유용 미생물이 많게 관리하는 거 바람직하다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해석을 할게요. EM균을 늘 안 드실까요? 절대로 우리 수경재배 하신 분은요, 그 혼합 탱크에다가 아미노산 또는 EM 뭐 이런 거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수경재배 그 관에 미생물이 생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아미노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EM 집어넣으면 미생물이 막 증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 마서 제일 흔한 게 압력 보정 단추의 수명을 감소시킨다 이거들요. 그래서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유해 미생물보다 유해 미생물보다 유용 미생물을 많게 한다. 이 뜻은 뭐가 되냐면요. 식물이 토마토뿐 아니라 모든 식물들은요. 양분의 여분이 생기면은 뿌리로 양분이 충분히 가잖아요. 그러면은 양분을 갖다가 뿌리에서 바깥으로 배출해요. 그러면은 라이조피움이라고 해서 토마토 또는 오이면 오이, 자기 라이조피움은 그 근권의 자연 생태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토마토와 아주 공생관계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토마토의 뿌리에 딱 균사를 집어넣고 버텨요.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배지나 토양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더 잘 쉽게 빨아먹게 해주고요. 또 하나가 다른 유해 미생물이 왔을 때 얘들을 차단시켜줘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유용 미생물이 많게 하려면은 거기다가 EM을 넣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양분이 많이 가게 하면 되는데, 뿌리로 양분이 많이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겨울철에는 과일의 개수를 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봄철 같은 경우도 3, 4, 5월 달에 오전의 온도를 낮춰버리면은 평균 온도가 떨어지죠. 평균 온도가 떨어지면은 뿌리로 가는 양분이 증가해요. 그래서 뿌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여기다 EM 집어넣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EM 집어넣으면 수경재배 큰일 나요. 점적관 다 막힌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알기로 여기서도 아마 어떤 분 제가 알기로는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어떻게 하다 지나가다 봤는데 뭐 미생물 집어넣고 점적관이 막혀서 고생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저기 후화산 집어넣으신 분, 배지에다가 후화산 넣으신 분 안 계세요? 아니면 엔도산
그런 과산화수소계 약점 넣으시는 분 계세요? 있죠. 그 넣는 이유가 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안에 미생물 안 생기게 하다. 배관에.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갖다가 거의 미생물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병원군의 전염 경로를 보면 배지에 묻어서 오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시설 내 잔류식 병원군이 재배 배지에 날아오서 오염. 이거 두 번째가 제일 많은데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양액 재배를 할 때 바닥에다가 방수포를 깔죠. 근데 방수포를 안 깔고 뭐 예를 들어서 방수 안 되는 포를 깔잖아요. 그러면은 토양 미생물이 위로 올라와 버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방수포를 반드시 깔게 되는데 방수포 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하우스문을 닫았을 때 지하에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하는 거하고 바닥에 흙이 안 올라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들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침수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방수 처리가 된 거는 떠서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얘기할 때는 바다에 까는, 그러니까 수경 재배에서 바다에 까는 천은 모두 방수 처리가 돼야 된다 이거들요. 그래서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지 않게 해야지 두 가지 효과. 하나가 미생물도 못 올라오게 하고 또 하나가 문을 닫았을 때 온실의 습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 난방비를 그러니까 방수포 안 깔고요. 습이 올라오면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요. 그래서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방수포 까는 것이 난방비도 적게 들어가요 이거들요. 그리고 그래서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병에 오염된 묘를 구입하여 유입하는 거 뭐 우리 많죠. 그래서 뭐 가끔 여기 궤양병 사건 터지잖아요. 궤양병 사건.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한번 크게 터졌었죠. 네 번째가 이제 오염된 지하수인데 요건 가로치고 건천수. 5m, 10m 파는 거는 사실은 그 지하수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들은. 그래서 5m, 10m 파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오염된 지하수로 가로치고 뭐냐면은 제초제요. 그 제초제 피해가 간혹 발생을 한다라 이것들은. 그래서 그다음 저희가 지금 이거는 뭐 소독하라는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그것도 뭐 배양의 소독 방법에는 UV 램프법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저게 많이 올 겁니다. 뭐냐면은 그 양액 재처리 사업이 지금 많이 뜰 거예요. 지금 강원도하고 철원하고 이런데 재처리 사업이 보조율이 90%짜리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배양의 소독 같은 경우는 이제 배양의 제철에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조 사업이 많이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이제 전북대학교하고 각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에서 자기 대학이 속해 있는 4대강 있죠. 4대강 유역에서의 수경재배 현황 조사를 지금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경재배에서의 그 환경 부하량을 계산하는 용역을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환경부 시작을 했죠. 그거 원래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2018년인가 15년 16년도까지 원래는 순환시기 아니면 보조금 지급을 안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유예해줬거든요 현재요. 근데 지금 탄소 중립하라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비료값이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거의 2배 값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식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마 순환식 약액 관련해서는 거의 보조율이 한 8, 90%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기 철원이 보조율이 90%래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양액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면 내 돈 700만 원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아마 조만간에 전국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요. 그런데 하나 볼 게 있습니다. UV 램프법이 있어요. UV는 이제 문제가 하나가 UV가 자외선이요. 몇 cm 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프리바에서 나온 아주 강한 등이에요. 몇 cm가 UV 등이? 빛이 몇 cm 갈까요? 10mm 가요, 10mm. 10mm.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관을, 그 UV를 보게 되면 이런 관이 있어요. 이 안에 등이 하나 있고요. 이 관을 싸고 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요. 1cm밖에 안 가요. 그것도 유리는 안 통과를 못해요. 뭘로 갈까요? 이 관 자체가 뭘까요? 석영관이에요. 석영관은 유리가 통과하고 유리관 통과 못하거든요. 석영관을 만들었어요. 이것들이요. 그런데 UV 최대 단점은 뭐냐면 색소가 있으면은 1cm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코이어 배지 있죠. 그래서 코이어 배지가
새 제품을 쓰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빨간불 나오고 시간이 지나도 한 1년 동안은 뭐가 계속 나와. 그래서 우리가 코이어 배지에서는 UV법이 조금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UV로 소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우리나라에서 UV 램프 설치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UV 값 너무 가격이 싸거든요. UV 등이 전기가 그러니까 프리바 거에 비해서 전기 용량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적다는 얘기는 소독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나마 우리가 소독하는 거는요. UV 자체가 큰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를 많이 먹으면은 소독이 잘 되고 전기를 조금 먹으면 소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UV법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을 띠고 있거나 그래서 코이어 배지 색을 띠고 있죠. 혼탁한 경우 이때는 소독이 더 안 된다는 거겠더요. 그래서 용액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혼탁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UV 램프는 우리가 UVC를 많이 쓰는데요. 살균율과 높은 파장대에 사용하는 UVC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은 등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로스율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래프를 봐갖고 어느 시점에서는 등을 갈아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들 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얘들요. 그럼 우리나라 또 하나가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다 국산 CD죠. 양액 기계 국산 CD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배양액 재활용을 쓰려고 하면은 3웨이 밸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배액 제처 그러니까 살균된 거와 이쪽에서 원수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량을 예를 들어 이게 EC가 높으면 어떻게 물량을 EC를 조금 그러니까 배액을 조금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농도가 옅으면은 얘를 조금 집어넣고 물량을 얘를 많이 넣고 물량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3웨이 밸브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산 양액 기계가 제어가 잘 안 돼요. 그것이 그 기능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국산 제품에 설치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수동으로 열어주고 닫아주는데 일단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NFT라고 해서 이제 NFT라고 해서 이제 필터 방식인데요. 요거는 현재 팜팜에서 좀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필터 방식인데 그 뭐라고 하죠? 신장 필터 방식이거든요. 신장 필터를 제어를 쓰는데 요거는 색소가 있어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요거는 또 필터 방식이다 보니까 뭐가 낄까요? 그 필터에? 미생물이 껴요. 미생물. 그러니까 필터는 한번 걸러져요. 그러니까 이물질은 걸러지고 있는데 필터에 미생물이 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과산화수소 약제로 소독을 해줘야 돼요. 그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것들 그런 단점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나온 건데요. 오존 처리법인데 뭐 저도 책으로 못 봤어요. 아직 상업적으로 쓰는 거 못 봤는데 오존은 왜 안 쓸까요? 오존 가격도 사고 좋거든요. 오존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 문제예요. 사람의 안전 문제. 그래서 발암 물질이 나와요. 오존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이제 그 오존을 쓰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오존에서는 이제 그런 DNA 손상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DNA 손상이 올 수도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거는 오존 같은 경우는 뭐 책으로는 저도 이제 책으로는 쓰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것들은. 그래서 오존법이 있고 열처리법이라고 해서 이제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모래여과법은 이거는 배양액 소독법에서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는 소독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물을 걸러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모래여과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래 필터 있잖아요. 모래 필터를 샌드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도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망이여과법 같은 경우 0.3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적합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들이요. 지금. 그다음 초음파법도 있는데 아직까지 상업화된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UV법. 두 번째가 NFT에 의한 필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쓰인 방법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이 작고 그다음에 코이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UV 처리 방법보다는 필터 처리 방법이 더 우세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도법, 활성 과산수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에 그 후화산이나 N호산 있죠. 요즘은 이제 전라도 이제 특히 딸기 하시는 지역에서는요, 폐액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액 있죠.
백에다가 후화산 또는 엔도산,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죠. 그걸 집어넣어갖고 소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 활성 과사수 처리법이죠. 그게요. 과사수를 갖다가 백에다 집어넣고 그걸로 소독을 해서 필터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어디야? 경상남도 쪽 가면은 거기서 딸기 재배 농장들에서 많이 그걸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고 상업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방법이 이제 활성 과사수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뭐라고 하죠? 자동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탱크에다가 물을 그 과사수 약재를 처리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 옵션이 뭐예요? 필터 방법, 유비법, 활성 과사수 처리법. 이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아까 말했던 이제 크레이지 루트 메리 헤어리 루트라고 하는데요. 똑같죠? 이 뿌리 보이나요? 예. 뿌리가 굵어요, 가늘어요? 가는 뿌리가 실천되죠. 그래서 우리가 헤어리 루트라고 하고요. 루트 매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로 수경 재배에서만 발생하고 있어요. 주로. 그리고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진주 지역에서는 그 파프리카 같은 경우 대발생해갖고 거기서는 재배를 못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근데 이 아그리박테리움 피해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여에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부여에도 있냐면은 제가 볼게요. 부산서 봤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사천서 봤어요. 진주에서 봤어요. 천안에서 봤어요. 철원서 봤어요. 그러면은 부여만 없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병으로 못 느끼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크레이지 루트가 발생하면 양 수분 흡수가 많아져 영양 생장이 너무 강해진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나무가 어때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농사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면은 농사 잘 졌다고요. 잎도 크고 줄기도 굵고 엄청 좋아 보여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개화 결실이 나쁘다. 그래서 요게 발생하면은 생산량이 한 30% 정도 감소한대요. 그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뿌리가 나온 거 보시고 또 하나가 드리퍼 박은 데 있잖아요. 드리퍼 작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드리퍼 박은 자리가 이렇게 소복하게 뿌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 방법은 재배 전에 배지 및 관수 관절을 청결하게 한다. 그럼 뭐예요? 후화산이나 엔도산을 넣어갖고 배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배 기간 중에 우리가 유럽에서 후화산과 엔도산을 썼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과사수를 40에서 50ppm 공급을 해서 요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근데 증기소독은 효과가 없다. 아그리박테리는 없애지만 플라즈미드, 이 안에 이제 플라즈미드라고 해서 요것이 다른 세균이 들어가면은 또 똑같이 일으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가 또 문제가 생긴 게 예전에 저희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도 걔는 후배는 이제 저기 공부를 좀 많이 하네요. 그래서 그 그램 염색을 했거든요. 원래 크레이지 루트 박테리아는 그램 음성균이에요. 그램 음성균은 소독이 잘 돼요. 근데 변형균이 생겨서 유럽에서 그램 양성균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네가 아무리 과사수 처리를 해도 떨어지지 않길래 자기가 현미경이 있으면 그램 염색을 해서 봤더니 자기네 나온 게 그램 양성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사수 약제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하죠? 살균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예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없을까? 항상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서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게 처음에는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0평이면은 처음에 저 10폭이 생겨요. 그다음 다음 짝기 가면은 한 100폭, 200폭이 나오고 그다음 3년치 가면은 한 절반 나와요. 점차 번져가거든요. 근데 배지를 교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돼요. 버터가 있죠. 겉에 묻어 있어요. 겉에도 묻어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이지 박터 같은 경우는 이거 아그리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배관 청소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그리박테리움 땅 속에는 어떻다? 땅 속에는 존재하지만 병은 발생시켜요. 토경에서는. 근데 수경에서만 발생시키는 특별한 병이다 이것들이요. 식물을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이지 않고 너무 과하게 만든다. 나무 크기를. 그래서 더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딱 갔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굵고 이파리가 크고 열매가 자라냐.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형주라고 하죠. 우리는 그거 보고 이제 요거 이형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찢어봐갖고 뿌리가 저렇게 생겼으면 이형주가 아니다 보다 크레이지 박터에 감염됐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더 번지겠네로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내후년 그대로 놔두면 더 번지겠죠. 얘들이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갖고 크레이지 박터가 있나 없나를 확인. 제 생각에 오늘 이 정도 오셨으면은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있을 걸로 저는 봐요. 모를 뿐이지 그게 지금 모르고 지나갈 뿐이죠. 그래서 금액 관리 볼게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금액 관리 들어가는데 금액 관리 기본 뭐 쭉 오늘 배지 온도 관리 쭉 이제 나올 거고요. 보면 급액 환경 관리가 심해진 원인은 양액 조성보다는 뭐다? 급액 관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양액 조성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PGB액을 쓰든 야마자키 액을 쓰든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공급 방법에 따라 급액 방법에 따라서 근권의 환경이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그 컨설턴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액 조성표를 살짝 바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볼 때 20% 변화된 거는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같다고 보거든요, 거의. 근데 10% 바뀌고 변화시켰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양액 조성표를 바꿔주는 것보다 공급 방법을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해요. 얘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급액 관리는 식물 및 날씨의 상태에 따라 조정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광량과 그 다음에 식물의 상태, 그 다음 내가 창을 많이 여냐 적게 여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창을 많이 열면 어떻게 해요? 보다 많은 물을 줄 수가 있고요. 창을 열지 않거나 조금 열면은 어떻게 돼요? 양이 조금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은 3월달이에요. 3월달은 아직 바깥 온도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을 작게 열죠. 그러면은 4월달은 어때? 5월달은 어때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죠. 우리가 100줄에 한 번씩 물을 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3월달은 물이 많이 들어갈 거고 5월달은 물이 적게 들어갈 거예요. 왜? 아니, 먹는 물에 비해서 식물이. 왜? 창을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제어 컴퓨터하고 양액을 얘기할 때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국산 컴퓨터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야, 우리나라 요새 양액기계 환경제어 컴퓨터는 국산이요. 양액기가 연동이 된다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요? 보면은 신한이나 마그마 안에 보면 그 컴퓨터 화면 안에 양액 표시되어 있죠. 연동된 건가 연동 안 된 건가? 연동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거든. 우리가 연동됐다는 얘기 뭐냐면 창문 여는 거 얘기를 해야 돼요. 창문 여는 것까지. 창문 열면 어떻게 돼요? 물 더 줘야 돼요. 창문 닫으면 물 덜 줘야 돼요. 뭐 환경제어 연동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환경제어 컴퓨터의 명령값과 양액이 들어간 걸 서로 연동시켜야 되는데 연동이 안 돼 있잖아요. 따로따로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제어 컴퓨터 업자들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연동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따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던 것을 하나면을 표시했을 뿐이에요. 이것들을. 그러다 연동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 다 뜯어서 전부 다. 그래서 연동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액 관리를 식물에 따라서 줄 수 있죠. 근데 날씨에 따라서 우리는 조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갖고 해야 돼? 그러니까 배지 무게 갖고 하죠. 뭐래요? 얘가 100줄에 100cc 주는데 3월달에 줬더니 무거워. 그러면 어때요? 120줄에 100cc. 5월달에 100줄에 100cc 줬더니 가벼워. 그러면은 70줄에 100cc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뭐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환경제어 컴퓨터와 연동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연동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 상태에 따라서 조정한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내가 3월달에 심은 사람이 있어요. 2월달에 정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2월에 정식했어요. 그러면은 3월달에 2월에 정식한 사람과 12월에 정식한 사람이 3월에 물이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아마 2월에 심은 사람은 수동으로 물 줘야 될 거예요. 시간 타이머로 하루에 3번, 5번 이렇게 줄 거고 작년 12월에 심은 사람은 지금 광량 제어로 해서 정상적으로 물을 주고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식물에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3월 초인데 뿌리가 다 나가서 비실비실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서 물을 주면은 이시가 안 올라가고 물이 쭉쭉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적게 줘야겠죠. 광량에 비해서. 그때 커튼 치고 물량을 적게 줘야 되겠죠. 얘들은. 예. 그 다음에 배지의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지의 수분 함량 뭐예요? 뒤에서 들어보랬죠. 실제로 먹는 것은 배지 함수량이기 때문에 이거 함수량 갖고 체크한다고 했어요. 이것들은.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근데 급격한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포이어 배지는 원래 왜 못 주냐면은 잘 안 말라요. 그리고 그래도 한참 있어야 채워지고 잘 안 마르기 때문에요. 그렇고요. 배지 온도가 적당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면 좋겠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죠. 금액을 적게 하면 이시 관리가 어렵다. 금액을 적게 한다는 얘기는 물량을 적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금액 관리가 그러니까 이시 관리 어렵다는 얘기는 금액을 적게 주면 둘 중 하나요. 이시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적게 줬을 때는. 근데 여기 금액을 적게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죠? 광량 식물의 생육 대비 적게 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항상 상대적인 값이에요. 하루에 물을 300ml 줘요. 적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작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죠. 내가 오늘 심었어. 그럼 300ml 줘도 많이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급액 관리 기본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앞에 뭐 날씨 상태 급액 관리가 더 우리가 그 근권 환경보다는 급액 관리가 더 중요하다. 날씨 상태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함수량 기준으로 한다. 극과 변화를 주지 않는다. 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는 얘기고요. 적당한 온도가 좋다. 하나만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게 아니잖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이거 넘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급액된 배양에는 세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가 배진의 함수량을 측하는 포수 기능. 그러니까 물을 채워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물을 채워주는 걸 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배진의 배양을 교체하는 교체 기능. 뭐예요? 배양액을 새로운 배양으로 교체해주는 교체 기능을 한다고. 세 번째가 배액 기능. 바깥으로 물을 빼주는. 그러니까 배액 기능은 뭐냐면은 오해가 있는데 교체라는 거는요. 기존 양액과 교체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배액 기능하는 거는 배액을 통해서 근권에 남아있는 과잉된 염을 바깥으로 제거한다는 얘기가 돼요.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이 집적이 되는 것들 밖으로 빼준다는 얘기가 돼요. 좋은 배지는 최소한의 배액 비율로 최대의 교체 기능을 가지고 뭐냐면은 물을 좋은 배지 최소한의 배액 비율 그러니까 배액은 적게 나오는데 교체 기능이 높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가지 기능은 비율에 따르는데 볼게요. 저온기 때는 포수 기능과 교체 기능 뭐가 제일 높아요? 교체 기능이죠. 그 다음에 고온기예요. 고온기 때는 뭐가 제일 커요? 비율이 그렇지만 배액 기능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뭐가요? 포수 기능은 줄어들죠. 왜 배액 기능이 늘어날까요? 물을 많이 주죠. 이때는. 저온기 때는 어때요? 물을 조금 주죠. 뭐가 들어갈까요? 포수 기능. 그러니까 물을 채워주는 물이 늘어나고 배액은 거의 안 빼죠. 거의 안 빼니까. 조금밖에 안 빼니까. 이때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배액을 많이 빼죠. 온도가 낮은 배액을 안 빼고요. 그러니까 물을 채워주는 기능이 증가한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액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볼게요. 온실의 종류. 플라스틱이냐 유리냐. 어때요? 유리가 많이 먹어요? 플라스틱이 많이 먹어요? 유리가 많이 먹죠. 광이 세니까요. 내부 커튼. 보온 낙엽이 물을 많이 먹을까요? 알루미늄 스크린이 물을 많이 먹을까요? 알루미늄 스크린이 물을 더 많이 먹겠죠. 그 다음에 난방의 종류. 국부 난방을 하는 경우 급액량이 증가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전체 난방을 하는데 우리가 구형 난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부 난방으로 내가 배지 근처의 온도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을 흡수한 양이 더 증가한다. 이거들요. 품종에 따라 달라질 거고 재식 밀도, 재배 시기, 그리고 고온기 때도 많이 먹을 거고요. 배지의 종류. 배지 종류 같은 경우는 배지의 볼륨이 클수록 물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뿌리량이 더 증가하거든요. 이것들요. 그래서 호여 배지가 앞면보다 물을 좀 더 먹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들요. 배지 부피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적관은 2리터, 3리터, 4리터가 있잖아요. 토출력이 작을수록 다량 소비를 하는데 우리가 2리터, 3리터, 4리터를 하잖아요. 우리가 토출력이 작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1리터짜리 더 좋아요. 사실은 2리터보다. 근데 1리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용하지 못할까요? 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연구용 온실에 제가 300평의 구역을 2개로 나눴거든요. 1리터 쓸 수 있어요. 근데 상업용에서 1리터 쓰게 되면은 물을 못 줘요. 물을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리터짜리 쓰는데 우리가 보통 한 2헥타까지는 2리터를 써요. 그냥.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2리터로 다 될 거예요. 2리터가 기준이에요. 4리터 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4리터 볼게요. 왜 1리터가 2리터보다 더 좋을까요? 왜 좋냐면 물에 조금씩 나오죠. 조금씩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볼게요. 이게 배지예요. 드리퍼가 꼽혀 있어요.
물을 조금 주면은 옆으로 많이 번질까요? 조금 번질까요? 많이 번지죠. 예, 뭐냐면은 같은 100ml를 주는데 물을 조금씩 100ml를 주잖아요. 더 옆으로 퍼져요. 그 얘기는 곧 뭐다? 배지의 배질의 함수율이 유사해진다. 근데 배지를 한 번에 4리터짜리 한 시간당 4리터짜리예요. 그럼 물이 많이 들어가죠. 100ml 줄 때 금방 들어가죠. 그때는 물길이 조금씩 주면은 물길이 이렇게 넓어지는데 만약에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함수율 차이가 어때요?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퍼가 작은 게 좋은데 문제는 1리터짜리들은 이제 작은 온실, 저같이 실험 온실에는 가능하지만 저도 1리터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구하기가 어려워. 2리터는 어디 가든 살 수 있는데 1리터짜리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리터짜리 잘 안 써요. 아무튼 1리터짜리들은 그럼 저희는 이제 1리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 3리터, 4리터를 쓰는 분이 3리터 쓰는 분이 계신데 2리터가 원칙이다. 3리터보다 2리터짜리가 배지의 함수율이 규정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안면 쓰는 사람들은 3리터짜리 써도 별 문제 없어요. 내가 코코넛 배지인데 칩의 비율이 60에서 70%예요. 그럼 어떨까요? 물이 쫙 빠지겠죠. 그런 사람은 3리터짜리 4리터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물길 나서 그냥 수직 배수되고 끝나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2리터 쓰는 우리가 보통 뭐 쓰나 2리터 다 쓰시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3리터가 좋다, 4리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대부분 뭐 써요? 2리터 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컨설턴트가 와서 3리터 쓰라고 권장하잖아요. 딱 이렇게 그냥 안정이 가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3리터 쓰라는 거죠. 이것들을. 그래서 1리터 쓰면 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을 못 준다고 했죠. 이것들은.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안 나왔던 한 번 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높은 배지가 좋아요, 낮은 배지가 좋아요. 원칙은 높은 배지가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높은 배지가 좋으려면은 바닥과 위의 함수열이 같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게요. 코어 배지가 얘는 12cm고 얘는 10cm예요. 아니 15cm고 얘는 10cm예요. 볼륨은 똑같이 20m예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와의 차이와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볼게요. 지금 이거 네모예요. 지금 요거 지금 볼륨 이거 같은 볼륨인데 얘는 세운 거고 높은 거고 얘는 폭이 넓은 거예요. 여기와 여기의 함수율 차이와 여기와 여기의 함수율 차이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똑같은 조건이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면 중에서도 높은 배지는 가격이 되게 비싸요. 층을 옷감 짜듯이 짜서 만든 것이 높은 배지고 일반적인 배지는 낮아요. 그래서 저희는 높은 배지 안 써요. 왜냐면 높은 배지가 낮은 배지에 비해서 한 1,000원 가까이 비싸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쓸 이유가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데 코어 배지 높게 만들면 뭐예요? 높을수록 위의 공간을 내가 20m짜리 배지 샀어. 근데 높아. 그럼 위에 5cm를 뭐 한다? 못 쓴다. 그럼 내가 몇 리터 배지가 되는 거예요? 15리터 배지가 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높은 배지가 자꾸 좋다고 해서 오는데 맞아. 높은 배지 좋은데 전제 조건이 뭐다? 함수율차가 없어야 된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함수율차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하고 여기와 여기 차이 같다면은 얘가 좋은 거죠. 함수율차가 얘하고 얘만큼 똑같다면 좋은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일반적인 조건에서 높은 배지가 배액이 더 나와요. 배액이 더 나온다는 얘기는 물을 갖고 있는 앞에 여기 나왔죠. 어떤 게 좋아야 돼요? 여기 급백 조건에서 포수율, 그러니까 여기 포수 기능이 좋아야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포수 기능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지죠. 그럼 배지 성능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지죠. 안 좋다는 얘기죠, 이들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높은 배지를 누가 판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안녕히 가서 하시면 돼요. 그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들. 높은 배지는 전제 조건이 성적서를 갖고라고 해요. 아래쪽과 위쪽의 함수율이 데이터가 있냐 없냐. 데이터가 없으면은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이게요. 최소한 정상적인 업자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연구 결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배지는 미리 1mm와 위에 15cm가 함수율 편차가 얼마이다. 내부 함수율 70%일 때.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럼 넌 뭘 갖고 주장을 하냐가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코어 갖고 그렇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코어는 결국은 섬유가 아니라 피는 거잖아요. 펴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 광량을 볼게요. 시시각각으로 보는데 우리 광량열하잖아요. 광량이 많아지면 어떻다? 광량이 많아지면 급양량의 함수율을 늘린다. 돼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1줄에 30cc를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볼게요. 100줄이에요. 그럼 몇 cc예요? 300cc죠. 100줄에 300cc. 그럼 볼게요. 100줄에 300cc라면 우리 제곱미터당 배지가 몇 개 들어갈까요? 제곱미터당. 이렇게 평당 배지가 2개가 들어가요. 평당 배지가 2개 들어가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치면은 한 개가 안 들어가죠. 한 80, 그러니까 한 개가 한 3분의 2? 60, 70% 들어가. 그러면 어때요? 300cc 딱 맞죠? 우리가 내폭이 씹어놓고 내폭이 씹어놓고 어떻게 돼? 배지 하나 내폭 씹어놓고 몇 개 들어가요? 400cc 주죠. 거의 맞죠.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줄에 배 씌우는 것이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광량이 흡수량의 80~90%를 좌우해요. 그럼 나머지 뭐가 좌우해요? 습도죠. 습도가 나머지를 차용하고 그 다음에 온도예요. 습도가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광량 제어를 하는 이유는 뭐다? 광이 증산량의 80%를 결정하기 때문에 광이 제일 메인이고 그 다음에 습도는 뭐와 관련 있어요? 창문 여는 거죠. 습도는 창문 여는 관련이. 또 하나 바람이 세면 어떻게 돼요? 증산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배지 온도가 너무 높아도 증산량이 줄어들지만 일단은 27, 8도 되면 증산량이 물을 빨으면 빨라집니다. 이것들이요. 그리고 작물 활력. 뿌리가 발달이 좋을수록 물을 잘 흡수합니다.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을 많이 할수록 증산량이 증가한다. 이것들이요. 보면 우리가 이제 겨울철하고 이제 유럽의 뷰를 보게 되면요. 작물의 흡수량은 둘 다 17cc 한 20cc를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30% 배양량이 나온다는 것이 대충 맞죠? 30%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우리가 줄당 2ml 정도를 보통 우리가 흡수하는 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니까 얼마예요? 30cc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0% 배양량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 보통 줄당 30cc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겨울철에 문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죠. 그러면은 줄당 어떻게 증산량이 줄어요? 늘어요? 습도가 뭐 있어요 여기? 습도가 20%를 좌우한다고 됐죠. 그럼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습도가 높아요. 겨울철에 증산량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광량에 비해서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실제로는 30%가 나올까에 대한 건 우리 퀘션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냉각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철 볼게요. 유럽은 몇 도예요? 네덜란드 기준인데 온도가 겨울철에 추워야 0도, 최저 온도가 5도 육박하고요. 습도는 40에서 75, 문 닫고 있죠. 광량은 250W 이하이고요. 그러면은 줄당 40cc를 먹는데 광과 온도가 반반씩 한다. 그리고 겨울철에 유럽은 겨울철 농사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해요. 12월 달 얘기하는 거. 12월 달, 11월, 12월 잠깐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로 1월 달에 묘가 작을 때를 주로 얘기하고요. 실제로 유럽에는 겨울 농사를 거의 안 합니다. 얘들은. 스페인에서 겨울 농사를 짓고요. 북유럽에서는 여름 농사만 주로 짓고 있습니다. 얘들은. 여름에 유럽의 온도 볼게요. 온도가 몇 도예요? 20에서 25도씩. 그 다음에 습도가 60% 뭐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어때요? 광량이 400에서 800W. 우리랑 비교하면 어때요? 너무 좋죠. 광도 약하고 온도는 낮고 너무 좋죠. 네덜란드가 생산량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한국의 여름 하면 어때요? 온도는 30에서 35도. 광량은 800에서 1100.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습도는 70% 이상. 아주 악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여름에 농사 안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름 안 짓는 거. 그럼 우리가 광단 소유량을 보면 30cc를 먹어요. 주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주로 여름에 광을 100% 다 광에 의해서 증발을 하죠. 난방을 안 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그래서 텍사스를 볼게요. 텍사스는 더 먹죠. 왜 더 먹어요? 습도가 낮고 줄당이에요. 줄당이 있을 때 습도가 낮으니까 어때요? 물을 더 먹죠. 또 우리나라 4, 5월 달에 어때요? 물을 더 먹어요? 덜 먹어요? 더 먹죠. 증산량, 우리가 4, 5월 달 같은 경우, 3, 4, 5월 달 같은 경우는
특히 4, 5월 달 텍사스와 같은 시기예요. 온도는 30도면서 습도는 50% 이하이면서 뭐예요? 광량은 1000와트. 그래서 물을 굉장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 5월 달 같은 경우는 100줄에 100시 주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배지가 말라버리겠죠, 이때는. 그래서 그다음 첩배액, 우리가 급액관리에 대표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게 첩배액 시간인데요. 우리가 첩배액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보통요. 우리가 보통 한 3번 정도, 강광 3번에서 4번, 뭐 물을 적게 줄 때 2번 정도에서 배액을 빼라고 하는데, 우리가 첩배액이 늦어질수록 어때요? 이 씨가 올라가고요. 첩배액이 빠를수록 이 씨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근권 이시를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첩배액을 빨리 나오게 하면 되죠. 언제보다? 오늘보다 빨리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럼 점차 근권의 이시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배행률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급의 시간대로 평균 함수를 하는 데 사용되고요. 낮을수록 건조하다고 하는데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행률이 낮다고 해서 건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배행률이 낮은데 70씩 10번 준 거하고 100씩 7번 준 게 있으면은 배행률이 70씩 10번 준 게 낮은데 함수율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똑같은 물의 전략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줄에 100cc를 똑같이 줬으면은 배액이 많이 나올 수, 그러니까 배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더 건조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물을 줬을 때, 같은 급액 전략을 줬을 때 얘기고, 급액 전략에 따라서 짧게 같은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배액은 안 나오고 함수율은 높아지고, 내가 같은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주고 턴을 크게 주면은 배액률은 증가하는데 함수율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같은 방식으로 물을 줄 때의 얘기예요. 같은 방식으로 물을 줄 때. 그래서 이 책을 가져가셨는데 교육 안 받고 그냥 읽으시면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거 항상. 그다음 델타 C를 볼게요. 델타 C 차이가 클수록 수분 함수량이 많다. 수분 함수량이 많다. 이거 뭐예요? 물을 잘 먹고 있다. 델타 C가 높다는 얘기는 물을 잘 먹고 있다. 그 얘기는 비료량보다 물량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물량을 증가시켜줘야 된다. 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급액 관리의 기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증산량과 흡수량과 증산량을 이제 평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하는 물과 증산량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흡수하는 물보다 증산량이 많아질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때를 시든다고 하고 식물체는 어떻게 해요? 증산량을 할 때 기공 폐쇄를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공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흡수량과 증산량이 맞으면 생장의 균형이라고 하고 반대로 증산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으면은 배지가 습해지고 습해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산량과 흡수량을 그러니까 공급량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뭘로 맞춰요? 그러면은 증산량과 그러니까 공급량, 흡수량, 증산량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요? 뭘로 우리가 확인하죠? 확인하면 되게 쉬운 방법이 있죠. 뭘로 확인한다? 배지의 무게로 확인한다. 배지가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산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배지가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흡수량, 증산량에 비해서 배지가 무거워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지의 무게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배지의 무게는 측정할 때 어떻게 해요? 저울로 잰다고 했어요? 재요. 근데 저울로 재는 거는 가고요. 그건 하되 뭘 한다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15개 정도 이상을 들어봐라는 거죠. 구역별로. 그러면은 언제 들어본다? 점심 먹고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고 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점심 먹고 한 번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습해가 나건 건조 피해가 나던 이유가 왜 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배지를 안 들어봐서 그렇죠. 내가 진짜 배지 들기 싫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국인 똑똑한 애를 교육을 시켜서 시켜요. 그거 갖다가 너 1시간 빼줄게. 배지 무게 체크 이렇게 하세요. 1시간 빼줄 내 퇴근 일찍 시켜줄 테니까 대신에 배지 체크하고 이건 네가 다 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배지의 수분 변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배지 함수량은 쭉 올라갔다가 낮에 최고 원로고 진폭이 있다가 물을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함수율이 뚝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가고 함수율은 떨어지고 이 씨는 어떻게 돼요? 이 씨는 쭉 올라갔다가 배지기 빼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진폭이 많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물을 끊으면은 근권 A씨가 근권 A씨가 쭉 올라가죠. 그 배질 종류를 볼게요. 배질 종류는 배질 종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르게 관리하는데 일단은 안면 펄라이트 코이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코이어를 70줄에 70cc를 준다고 쳐요. 그러면 안면은 우리가 100줄에 100cc를 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코이어는 어떻게 줄까요? 150줄에 150cc를 준다. 그러면은 물량은 같아요, 달라요? 물량은 안면 펄라이트 코이어 같게 들어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펄라이트 배지를 관수한다고 하면은 70줄에 70cc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면에 물을 준다고 하면은 100줄에 100cc를 줘요. 또 하나 코이어 배지를 줄 때는 150줄에 150cc를 줘요. 그러면 물 주는 양은 어때요? 같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이어 배지는 안면 펄라이트 배지는 소량 다회 전략을 피고요. 코이어 배지는 상대적으로 다량 소외 전략을 핀다. 왜 그럴까?